어제 경제 지표들은 그 동영상은 경제 지표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표들이 그 경기 사이클하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표들을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경기 수축 국면의 저점에서 바닥을 형성할 때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 이제 종합적으로 쓰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4월 지표까지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통계치가 모여지려면 달이 끝나야 되니까 5월 달이 되면 4월 거, 6월 달이 되면 5월 거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늦은 건 3월까지밖에 나온 게 없는 것도 있었죠.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은 미래를 측정해야 되니까 지금 5월 수준에 바뀐 게 굉장히 급격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5월 상황을 예측해서, 그리고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예측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어떤 패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사실 개인에 대한 그 컨슈머 컨피던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뢰도가. 왜냐하면 미국의 그 GDP의 70%는 가계 지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계가 소비를 해 경제가 도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기관인데, 그곳에서 발표한 그 컨슈머 컨피던스를 보면 4월 달에 급락했다가 락다운으로 5월 달에 반등하는 게 5월 달에도 그 수준이 비슷해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5월 달에 서 구제금융이 나오고 이래도 개인들한테 심리 변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이제 미시건 대학에서 나오는 그 심리 지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보시면 4월하고 5월에 이제 4월 달에 급락했다 5월 달에 반등세가 굉장히 미약하거나 오히려 떨어진 것도 있어요.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을 생각하는 건 약간 반등했습니다. 구제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근데 이제 추세선은 못 꺾었고요. 중요한 건 이 미래에 대한 기대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가계들은 그 불확실성에 대한 인지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보여드렸지만 저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불안하니까 미래에 쓸 돈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축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단기간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풀리겠느냐? 이런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무서움을 제거할 수 있으면 단기적으로 풀리겠죠. 이미 말씀드렸지, 답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정 지출을 정부에서 계속 돈을 주면 돼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사회주의지 자본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해서 위일이 발생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계속 땜질을 하는 그런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경제가 재개됐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독일 헬스조선 기사인데, 독일 보시면 교회에서 집단 감염, 저희 신천지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이게 육가공업체 독일입니다. 연합뉴스인데, 이것도 연합뉴스네요. 음식점 그래서 집단 감염. 그 택배에서 또 나왔어요. 2대1 기사인데. 이거 보시면 저희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지금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미국을 보면, 여기 보시면 미국의 타이슨 공장, 이게 육가공 공장입니다. 거기에는 노동자 60%가 집단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5월 9일자 기사인데, 프레시안에. 이거는 그 연합뉴스 기사인데, 이거 합찬단 연습 중에 슈퍼전 전파자가 감염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뉴스에 보면 연합뉴스 기사 중에 이제 경제를 재개하고, 이 5월 27일이니까 가장 최근인데 18개 주가 코로나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개는 감소하고 있고 22개는 횡보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상황을 잘 보면, 저희가 재개했다가 애들 학교 보냈다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는데, 확진자가 나오면 또 움츠러들었다가, 이걸 반복해서 실제로는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눈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구제금융을 줘서 재난지원금을 줘가지고, 재난지원금이 이제 한정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뭔가 경제에 활력소를 주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사라지게 되면 또다시 어떤 패턴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게들 모두 다 뭐 자영업자나 마찬가지인데, 과거로 회귀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코로나 사태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은 이런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똑같은 저희 인간인데. 이거 이외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스턴 마라톤이 이제 취소됐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그 유채꽃을 지난달인가 유채꽃을 다 밀어버렸잖아요. 관광객 오지 말라고. 미국에서도 사실은 일정 수준의 행사들은 취소되고 있을 거예요. 주나 도시의 행사들이.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뭉쳐져서 경제가 활력을 갖고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취소된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경제의 활력소들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스턴 마라톤은 굉장히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됐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행사들이 취소되는 게 많다는 거죠. 이 경제에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모기지론 관련된 건데, 이 블랙나잇에 있는 정보인데, 이 부분 지불유예를 신청한 게 계속 늘어나다 그나마 지금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게 다행인데, 이게 다행이라고 보여지는 않아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전체가 그러니까 100개 중에 9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지금 그 연체를, 그러니까 지불유예를 신청했거든요. 이 사람도 잘못하면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지금은 그 압류를 정부에서 뭔가 컨트롤하면서 막아주고 있는데, 유예기간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달인데 그런 유예기간들이 지나버리면 그 압류가 시작되면 이 사람이 시장에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심지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있는 돈을 전부 다 통장에다 묶어놔야 돼요. 다 쓰지 말고 최소한을 지출하고, 나중에라도 계속 뭔가를 지불유예를 안 받아줄 때 그거 그나마 나머지를 가지고 이 모기지론이나 이런 것들 원리금을 내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보잉이 이거 5월 달에 해고했잖아요. 5월 말에 5월 28일 글로벌 이코노미 기사인데, 물론 보잉은 비행기가 문제가 있어서 몇 대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이미 어려움을 거치고 있어서 해고한 건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버 같은 경우에도 직원을 또 해고시켰죠.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밑에 보면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 여전히 건강하대요. 우버 이츠는 실적이 좋대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해고시키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오늘보다 힘든 날이 없었다고 얘기했고,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자기 안 받아요, 기본 급여를. 이렇게 하는 입장은 이 사람이 기업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해고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해고하지 않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하려면 기업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에 그냥 단순히 희망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해고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거 calculated risk 블로그.com에 나오는 이제 통계 데이터인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업이 발생하고 다시 고용이 증가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상당히 많이 실업이 양산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 회복되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급하게 회복됐어요. 물론 주식시장은 이렇게 실업이 최대화되기 전에 기간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전이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심화된 뒤에 정점을 도달하기 전에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그 전부터 이제 움직이면서 바닥을 치는데,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바닥이겠느냐?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 현실의 실물 경제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수개월 뒤에 움직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통계 중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거는 전 2차 유행이거든요. 2차 유행 가을 얘기도 나왔는데 2차 유행이 지금 여기 거론도 안 됐거든요. 그렇게 거론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도 결론적으로는 가계의 심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결론적으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눈에 띄게 급단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기업이 투자로 전향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와 괴리감이 벌어졌어요. 이 괴리감이 계속 위로 벌어진다는 얘기는 광기가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물론 주식시장의 가치 배수를 가지고 주식의 정점과 저점을 예측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냥 거기서 꺾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식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올바른 판단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기가 어디까지 갈지, 반대로 뒤집혀서 패닉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 광기에 있을 때 붕괴됐었던 시기가 있었는 거죠. IT 버블 때. 그거를 예측치로 없는데 그때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광기는. 그건 예측할 수 없어요. 다만 내 돈을, 혹은 나의 고객의 돈을 그 광기에 베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매수를 하는 것이 이 이 매수한 것을 받쳐줄 수 있는 어떤 밑바탕, 실물 경제의 바탕이 있는 하에서 향후에도 그 바탕처럼 끌고 그 바탕이 위로 올라가 줄 것을 감안하고 매수를 하는 거라면 괜찮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확률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전에, 그 따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베팅했을 때 딸 확률과 일 확률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맨날 생각하는 사람 저조차도 지난번에 그 1430대 찍을 때 한 번만 더 빠지면 사겠다,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니까 최소한 쌍바닥을 찍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오 하고 위로 퉁퉁퉁 튀는 걸 보면서 이게 올라가는 게 얼마 올라가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사실 바닥 매수를 실패했거든요. 멍청한 짓을 한 거죠.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시점에 무슨 생각을 해야 하고 있을 것 같냐고요. 물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단기에는 많이 먹었거든요. 그럼 털고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대규모로 하셨다면. 근데 그때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털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그 털고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사람한테 한마디 하겠죠. 아이고, 고마워 친구, 내 걸 받아주네, 이러지 않을까요? 투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객관적이거나 이성적인 관점으로 물러나시면 반드시 이익만 추구하는 거 말고 확률을 따져보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확장 국면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확장 국면에서 계속 그 조정 이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일 때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